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했었던 사건인데요. 내용은 조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색을 했습니다. 건축주인 상대방, 그리고 시공사인 상대방, 피고가 2명이었어요. 피고 1, 2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했고요. 상대방 2, 그러니까 피고 2는 의뢰인, 제 의뢰인이고 이제 사건의 원고죠. 원고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어요. 어떤 건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건물의 어떤 파트, 내부 인테리어 파트에 대해서는 제 의뢰인에게 하도급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인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 1은 의뢰인에게 다른 공사까지 요청을 했고, 이때도 이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주가 보는데 다른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일을 했고, 그 공사업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다시 이제 하도급을 줬고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건축주가 다른 공사 부분까지 의뢰인에게 공사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도급 계약서와 도급 계약서를 다 작성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공사를 끝나고 나서 상대방 1, 2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서 받아라, 피고 1은 피고 2에게서 받아라,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뢰인 회사 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저는 그 상대방 피고 1에 대해서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상대방 2에 대해서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피고 1, 2를 병합하는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는 공사 사진,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수행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공사 사진, 그리고 공사에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 작업자분들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일부 대금을 이 사람들이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분들이 답변을 하느냐. 피고 1은 원고와 공사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2와 원고가 공사계약을 한 거고 자기는 뭐 직접적으로 원고하고는 계약한 게 없다. 자기는 피고 2와만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피고 2는 피고 1이 지시한 내용을 전한 것 뿐이다. 자기는 나랑 원고랑 직접 계약을 한 게 없고 피고 1, 건축주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고 나는 중간에서 얘기를 전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계약,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되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단가로 공사 계약을 하기로 했는지 그 합의된 어떤 증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어쨌든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계약 없이 집을 지어줬겠느냐. 분명히 계약이 있어서 우리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집이 지어진 건데, 아무튼 다만 이제 그런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어요. 소송을 할 때는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1번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고 만약에 1번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2번을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가 가능한데요. 법원에서는 먼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주의적 청구가 인정이 되면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주의적 청구가 인정이 안 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번, 2번을 순번을 매겨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변론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에 참여한 핵심 인물, 그러니까 팀장님이라고 했어요. 반장이라고도 하고 팀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반장, 팀장 단위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핵심 증인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채택까지 대줬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피고로부터 뭔가 좀 대가를 받고 출석을 안 했어요. 계속 출석 통지서가 송달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좀 나와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당신이 이 공사 계약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해주겠다 하더니 또 연락이 안 되고 재판 기일날 출석을 안 하고 그래서 재판이 많이 이렇게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부당이득 범위, 피고일이 우리의 공사 수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이 범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되면 그 감정인이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공사 계약이 어떻게 이행이 됐고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너치의 공사다라고 이제 감정을 해줘야 되는데 피고일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피고일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만 계약을 체결한 건지 이게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등기상으로는 제3자에게 처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피고일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건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받았느냐? 이제 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 결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냐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이 보통 중요해요. 명시적인 것은 분명하게 계약서 같은 걸 남겨놨을 때 명시적이라 하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이게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합의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는 이제 보통 상식을 조리라고 합니다. 상식, 경험칙 등에 비춰서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언급을 하고 공사 사진,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어떻게 뭐 공사를 해다오, 뭐 이거는 어떻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지시하는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작업했던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 계약과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원고가 청구서에 여러 가지 영수증 같은 거 청구하고 작업자들의 그런 임금 그런 거 다 청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제외한 약 90%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중 약 90%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된다. 감정 비용도 꽤 들었거든요.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인지, 법원에 내는 그런 인지, 그 다음에 송달료, 우편료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보통 승소한 사람이 있고 패소한 사람이 있으면 패소한 사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판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의 약 90%가 인정이 됐고 그 소송 비용도 90% 피고들이 부담하라. 라는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 작은 규모 공사라도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 화장실 그 계약서 남겨두지 않으면 저는 그거 가지고 사장님하고 계속 싸웠어야 돼요. 아니면 제가 포기를 했거나. 그리고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정이 마치면 어떤 과정이 마치면 그때 사진을 또 찍어서 기록에 남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계약이 변경되면 최소한 그 사장님하고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가지고 사장님 이건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며칠 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거나 카톡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메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와 피고를 제외한 객관적인 제3자의
사실 확인서, 목격자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다른 사장님이 또 같이 공사를 했으면 그분의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을 하고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입증을 하면 결과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